문화의 힘, 강력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한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해야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죠. 더하기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문화 콘텐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문화산업이 융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심에 홍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마포가, 그 안에 이지은이, 그리고 정청래도. 우리는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계인의 귀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부패한 무책임한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국가적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이겨왔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도 촛불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꼭 해냅시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극복해야죠. 아이도 왜 낳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취직시키느라 평생 내 등골 빠질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도 암울할 것 같고, 이 아이는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자식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본도 많고 기술 수준도 높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심합니까?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겠죠.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지나친 특정 소수의 욕심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재명 저 빨갱이 혹시 사회주의자니까?
혹시 우리 거 뺏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다른 갈등을 부르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는 최소한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고루 나누자. 그래서 이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을 조금씩 줄여가자. 그러면 당장은 엄청난 효과는 생기지 않더라도 희망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파이를 더 크게 키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도 더 많이 가지는 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격화돼요. 그 갈등이 대결로, 그러면 더 진척이 되면 누군가를, 상대 집단을 제거하려고 하게 됩니다.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것, 그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런 얘기합니까? 정치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필요하면 빨간 정책이든 파란 정책이든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철이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러던데 당신은 보수요, 진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지킬 건 지키지 맨날 고치기만 하냐? 맨날 지키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키는 게 보수고 바꾸는 게 진보 아닙니까? 진보 정책이 필요하면 진보 정책을 하고 보수 정책이 더 유용하면 보수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나는 빨간색 출신이니까 빨간색 생각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자신 있지요? 할 수 있지요? 더 나은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칩시다. 네 편, 내 편 따지는 건 정치인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 더 국민에게 충직한 그 정치인들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 정치인들의 편을 들면 됩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 퇴출하고 국민을 거역하는 정치 집단은 배제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치, 국민만을 위한 정치 집단만 남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라고 그랬더니 너네 원래 좌파 진보 정당인데 왜 중도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민주당이 중도 정당입니다. 실용적 중도 정당. 다만 이 사회가 워낙 엉망진창인 데가 많다 보니까 고치자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보적으로 보였던 거죠. 지킬 게 많은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킬 게 많은 사회가 돼서 우리가 지킬 게 많아서 지키겠다고 하면 보수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보하면 맨날 죽을 때까지 영원 뭉토록 진보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 집단이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은 이전까지는 보수인 척
인척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가짜 보수 세력, 수구 기득권 이해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게 하자,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는데 지금 이건 너무 엉망이니 좀 정상으로 좀 가자라고 주장하던 그런 정치 집단이 있었죠. 그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였던 거죠. 민주당은 정상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정상, 원칙, 상식, 법을 좀 지키자. 콩 심으면 콩나고 파 심으면 팥나는 세상 좀 만들자. 나쁜 짓 하면 처벌하자. 주가 조작하면 처벌하자. 지 승진하려고 저기 해병들 물에 빠뜨려 죽게 했으면 책임지게 하자.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놓으면 원칙대로 국민들에게 이익대로 해야지 왜 그게 획 바뀌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게 진보적인 주장입니까? 상식적인 주장이죠. 여기 상식적인 데는 진보적인 것도 보수적인 것도 없기도 하고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수 인척하던 그 정치 집단이 보수 인척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탈을 벗어 던지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를, 내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왜 참석 안 하고 반대합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이 나라 주권자를 살상하겠다고 하는,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내란 주범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합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왜 반대합니까? 그에 대한 탈당을 왜 안 합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줄게 좀 잠시 동안.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어제가 광주 5.18 25주년이죠. 45주년. 제가 하도 가까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 이 12.3 군사 쿠데타가 사실 광주 민주화운동 80년 5월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확대의 재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파면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 그래서 후보를 뽑은 정당의 그 선대위가 광주 5.18 그 학살의 주역인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정호용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영입. 이게 12.3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겠습니까? 이게 저들의 본색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 규범인 헌법조차도 지키지 않겠다, 지키지 않는 행위를 비호하고 옹호하겠다고 하는 그 집단은 보수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좀, 누가 저보고 빈집털이 했다고 그러던데, 빈집털이가 아니고 그 원래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냥 비어있길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은 국민들의 집이죠. 국민의힘의 집이 아니고, 그 집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로 왼쪽에서 놀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집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통합으로 확실하게 이 나라 책임질 수 있도록 6월 3일에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아주 가까운
인천에 살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를 오니까 확실히 제 집 같아서 편하고 좋습니다. 성남시도 경기도도 저 이재명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같은 바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성과로 결과로 확실하게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들,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김포 시민 여러분, 서울 만들어 줄게요. 목련이 필 때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 목련이 올해 목련인지 200년, 5천년 후에 목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는 빠졌고, 근데 목련이 폈는데 왜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요 건너 있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에 붙어 있고 서울에 의존도가 높은 도시라고 해서 서울로 편입을 하면, 그러면 김포는 하면은 이렇게 무슨 삽자루처럼 수도가 돼가지고 수도가 이 삽자루 끝에가 저기 휴전선에 턱 붙어버리던데 그런 수도 봤어요? 서울에 붙었다고 서울 만들어주면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이 다 서울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들, 대한민국의 주인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속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이 야 왜 서울 붙여준다는데, 누구는 목련꽃 필 때면 붙여준다는데 왜 말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다고 김포가 국민의힘 찍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됐습니까? 여다 박상혁 의원하고 김주영 의원 다시 되고 말았잖아요. 충직하고 유능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일꾼을 뽑아야지. 거짓말을 해서 주인을 속이려고 하는 지배자를 뽑으면 우리만 손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국가가 뭔가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 말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인들 뽑아서 대신시키는 게 대의민주제 민주공화국인데, 그 대리인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충직한 유능한 일꾼으로 뽑아야지. 국민들 알기를 바보로 알고 바보 취급하면서 거짓말로 주권을 뺏으려고 하고, 주권을 뺏은 후에는 그 위에 올라타고 지배하려고 하고 왕이 되고자 하고, 이런 정치 집단, 이런 정치인들 뽑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대통령 그 사람들을 파면시켜서 끌어내렸겠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아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은 것 아닙니까? 당신이 앉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주인의 손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굳이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하지요. 대신에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일산대교 다른 다리는 다 왜 돈 내고 돈 안 내고 무료로 쌩쌩 다니는데 왜 그 다리 건널 땐 서가지고 돈 내고 다녀야 됩니까? 제가 도지사 할 때 그거 폐지해가지고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시 그다음에 고양시 파주시 돈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고 해서 사서 그냥 무료로 통과시키면 아니 국민연금도 손해도 없는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 김포 시민은 어디서 뭐 데려온 자식입니까? 김포 시민은 혹시 부가세 10% 안 내고 8%만 내세요? 소득세 혹시 조금 덜 내십니까? 똑같이 세금 내서 다른 다리는 다 국가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무료로 당연히 사용하는데 왜 일산대교만 하루에 2,600원씩 돈 내고 다니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잖아요. 이런 걸 없애주겠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선거를 3번 나와서 이겨서 시정 도정을 했는데 제가 한 약속이 95% 거의 그 전후로 지켜져서 제가 공약을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정치인이 공약 잘 지키면 되지요. 거짓말해가지고 공약 이행률이 30% 50%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쓰겠냐고요. 못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약을 많이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행 불가능한 거짓말, 목련이 필 때까지 김포를 서울 만들어주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불가능한 약속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 이런 약속에서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포 시민 여러분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붙으실랍니까?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대체? 가려면 좋아요. 북쪽으로 붙으면 북쪽의 재정력이 떨어져 가지고 1년에 도 단위 수입이 8천억이 줄고 시군 단위 수입은 3,800억이 줄어서 1년에 북부 지역에 약 1조 2천억이 예산이 줄어들 텐데 괜찮아요? 북도로 분리를 하면 북도로 분리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각종 규제들이 없어집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다 국민들이나 이 나라를 위한 조치가 아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광역화해서 도시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도시가 전부 다 광역화 메트로폴리탄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북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로 통합하자고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합통합한다 그러고 저기 충남도 충남북 대전 세종 합쳐서 메가시티 만든다고 하고 전남 광주도 통합한다는데 경기도만 왜 재정 손해를 봐가면서 찍겠다는 겁니까? 이거 남북으로 가려면 득보는 쪽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남쪽 주민들이 재정이 늘어나죠. 왜? 1조 2천억 정도 자기들이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 남쪽 주민들이 남북 가르자고 합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걸 가려면 공무원들 북쪽에 도를 하나 따로 만드니까 도지사 자리 하나 생기고 부지사 자리 쫙 생기고 국장 실장 자리 쫙 생기는 거예요. 누구 좋아요? 도민들은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기는 그냥 우리가 독립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기도 싫습니까? 경기 북도로 독립하면 좋아요. 이게 다 정치 노름이다 그 말입니다.
정치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민생을 더 개선하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지. 그 쪼개고 싸움시키고 그래서 내가 정치적 이익을 얻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더 손실이 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라 협잡이죠. 마지막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김포도 남북 분단에 또 남북 대치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죠. 제가 전에 가보니까 대남 방송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고 죽겠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남북의 분단과 대치 대결 아닙니까? 이런 김포 같은 지역은 평화가 곧 경제인 지역이죠.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 그 대남 방송에 시끄럽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휴전선 가까이 개발할 수도 있고 가까이 물류단지, 산업단지도 만들 수 있는데, 남북이 막 부딪히면 북한에서 고사총이 총탄이 날아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보니까 북쪽에서 오물 보내고 남쪽은 북쪽에다가 대북 방송하고 북쪽은 대응 방송하고, 아니 뭐 북쪽이 먼저 했는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요것도 또 남쪽 먼저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또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욕할 것 같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하니까 남쪽이 대북 방송하고 말이죠. 뭔 덕이 있어요? 이 한반도가 분단이 돼가지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니까 한반도에 투자할 자본도 투자를 안 하고 이미 투자한 것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수출 계약하려고도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로는 다 미뤄지고 있다고, 새로 아예 상담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즉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어요. 0.2%. 0.2%면 얼마입니까? 한 5조 원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네. 5조 원. 5조 원이 날라갔어요. 줄어들었다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요?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책임과 권한은 똑같은 양으로 존재하니까 그 권한을 잘못 행사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이라니, 친위 군사 쿠데타라니,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그를 왕으로 뽑았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 혼자밖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내란 사태로 재선거를 하게 한 책임 있는 정치 집단 아닙니까?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왜 내란이라는 사실조차도 그 국민의힘의 후보는 인정조차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그 당은 반대합니까? 오히려 혹시 당 소속 의원들이 해제에 찬성할까봐 바깥에다가 문자 보내서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해놓고 결국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는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제명도 안 하고 계속 모시고 있다가 그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하는 그 많은 의원들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5.18 주간 아닙니까? 광주 5.18 45년 전 마지막 비상계엄, 그 비상계엄에서 M16 소총으로 대검을 장착해서 찌르고 곤봉으로 때려서 총으로 쏴서 수백 명을 살해한 그 내란의 군사 반란의 책임자가 정호영 특전사령관인데,
그자를 세상에 5.18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선대위에 모셔서 영입을 하셨답니다. 국민을 대체 뭘로 여기는 거겠습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묻는 것은 6월 3일에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6월 3일에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국가 주권을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한 그들에게 확실한 엄중한 심판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천 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제가 진짜 인천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시하고 인연을 가진 거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으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공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안 믿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냇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고 배웠는데 내가 개구리 수영하면서 먹어본 물은 맹물인데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 선생님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진짜 바닷물이 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연안부두로 버스를 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셋이서 연안부두로 놀러를 왔었습니다. 놀러를 와서 제가 바닷물을 맛을 봤죠. 근데 진짜 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 너무 신기해서 그 개를 몇 마리 잡아서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바닷물이 짤까? 저 바닷속에 소금을 만드는 무슨 뭐 그런 게 빠졌다면서요? 예? 맷돌, 네, 맷돌도 있고.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해불양수라고. 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게 인천의 통합의 정신 맞습니까? 그리고 인천 시민들은 언제나 전국 평균을 잘 지킨다고 해요.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것이죠. 6월 3일에는 이 혼란과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기회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해불양수의 정신으로 모두를 통합하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죠. 여러분이 쓰는 충직하고도 유능한 도구로 저 이재명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시켜주시면 확실하게 책임져서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어지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안보와 질서 유지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합의한 규칙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고 딱지 날라오면 그냥 불만 있어도 과태료 내고 정부가 국가가 요구하면 세금도 내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소위 민생을 보살피는 것, 그 민생의 핵심인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개선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경제를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징표가 금융시장, 주식시장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다 주식이 우상향해서 자꾸 오르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오르지도 않고 떨어져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왜 이렇게 됐냐? 첫째로 시장이 불공정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이상해서 그래요. 이 소액주주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데 몇 안 되는 그 대주주들이 회사를 이상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무슨 회사를 알맹이를 쏙 뽑아가지고 회사 따로 만든 다음에 그건 자기 회사. 그러면 이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뭐가 됩니까? 송아지 암소 튼실한 암소라고 샀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는 송아지는 남의 송아지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걸 고쳐야죠. 합리적으로. 암소가 내 소면 그 암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송아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걸 다 고쳐야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면 제대로 돌아가겠죠.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아리백 다 알잖아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것만 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그런 건 사지 않는다. 아리백. 이미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이 됐어요. 우리는 수출 기업, 수출 국가 아닙니까?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안 하면 화석연료 에너지로 생산을 하면 탄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면 안 사요. 안 산다고요. 아예. 비싸게도 안 사.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 이런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제 수출국가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하면 나라가 기업이 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난 3년 동안 재생에너지 산업을 그 전문 기술 수사 이걸로 일일이 수사하느라고 다 망쳐놨어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이미 30%, 70% 이렇게 차지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9%대입니다. 그런데 저기 호남, 전남 해안가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니까 작년에 31년까지는 발전 허가가 중단됐어요. 그쪽에는 전기가 남아가지고 재생에너지가 남아가지고 발전 허가를 안 내주는데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이 3년 동안 대체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뭐 엄청난 걸 할 수는 없는지 몰라도 천국은 못 만들지만 개선은 할 수 있고 경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가진 것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이상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제에 무관심하게 방치해놓고 딴 거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아야죠. 그래서 6월 3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첨단 기술산업,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인력도 양성해야 됩니다. 지방의 교육기관들도 키워서 지방의 재생에너지 많은 지역에 첨단 데이터 센터 같은 기술 기업들을 몰아야죠. 전기 많이 사용하는. 이 첨단 미래 산업들, 특히 AI 관련 산업들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사람이 머리 쓸 때 에너지 소모 많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길로 가야 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진흥해야죠. 이러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생겨요. 새로운 정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은 다시 일자리도 얻고 성장하는 사회로 되돌아가서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손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역량을 싸우느라고, 적대하느라고, 혐오하느라고, 대결하느라고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편을 갈라 싸우더라도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쓰는 도구, 대리인들인데 그 모섬들이 싸운다고 주인까지 편 갈라 싸울 일 있습니까? 주인은 그 모섬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잘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모섬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또 출신 지역을 갈라가지고 싸우면 싸우는 이유가 있죠. 무조건 싸우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주인에게 충심을 가지고 주인의 일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머슴팀, 머슴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도모하고 주인을 배반하는 머슴팀, 이 두 팀이 싸우면 잘 가려보고 자기 사익을 도모하는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주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집단, 거기는 책임을 묻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충직한 머슴 집단에게는, 그리고 그 상머슴에게는 더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죠. 듣기 좋은 소리로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모으고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서 다시 평가받는 제대로 된 정치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저 이재명이 그 첫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민주당의 너무 가혹한 일들을 많이 벌인 쪽에서 혹시 똑같이 우리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 두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지겠지만 없는 거 지어내서 괴롭히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박해를 하거나 우리는 그런 졸렬하고 유치한 집단 또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나 혼자 잔뜩 가지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참 다양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 혹시 이재명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우리는 더 심하게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꼭 아는 사람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인생도 짧고 5년 임기는 누구만 왔다나 더 짧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누군가가 악감정을 가지고 회방을 자꾸 놀면 피곤해요. 살살 깨어가지고 같이 가야 더 편하고 쉽습니다. 미군 뭐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난 일들 아닙니까? 잘 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도 바쁜데 옛날에 이랬지 너 저랬지 이래가지고 그거 따지고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거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혹시 그 당 말고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갈 때 우리 국민의힘 이름을 가진 그 정당도 그쪽 정치인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